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58화 개전적성입니다. 닭개, 밭전, 불글적, 성성이 되겠습니다. 앞선 사자 안문 자세가 높은 동부 산악과 헛바람이 이는 서부 사막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만리장성 외곽의 주요 역창과 요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전은 서북쪽 옹주 이 장성 밖 변방에 있던 마지막 역참의 이름이며, 적성은 기주에 있던 장성의 외곽에 있던 요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북방의 마지막 역참 계전과 북단 요새인 적성이 되겠습니다. 역참은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고대에 소식을 전하던 기발꾼들이 휴식과 말을 바꾸던 장소입니다. 전국시대 역참은 주로 적의 침략을 감시하고 전황을 빨리 알리기 위해 변방에 설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계전은 서북의 마지막 역참으로 당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역참의 기원은 주나라 우역에서부터라고 하며, 당나라 때 역참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륙에는 약 1639개소가 있었고 역참 관리만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계전은 닭의 평원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닭은 새벽을 알리는 울음으로 새날이 밝았음을 나타내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닭은 새로운 소식 또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주나라 문왕은 암탉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진나라 목공도 암탉을 얻어 패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닭의 이름을 따서 소식을 전하는 역참 이름 계전이 나왔으니 서로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계전은 오늘날 중국 저장성 계전형 황하강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 당시 소지충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풍과안원 살기하 계전, 즉 차가운 바람이 안원을 지나 살기가 되어 계전으로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북쪽 마지막 역참이었던 계전은 이 찬바람이 살이 이는 혹독한 평원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성은 기주의 이 북쪽 끝에 있던 이 요새로서 안문관이 요 위치 정도 되죠. 과 더불어 북방의 주요 거점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위치로는 이 베이징 북쪽 서부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 번 더 적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닭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어찌해와 이 세조자의 합자입니다. 어찌해가 잡아서 길들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길들인 가금류를 의미하는 자가 닭개가 되겠습니다. 어찌해는 갑골자를 보면은 이 서 있는 사람의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손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다른 자형은 이 꿇어앉은 사람의 목줄을 이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자는 이 꿇어앉은 사람의 이 손을 뒤로 하고 이 목줄을 이렇게 묶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갑골 자형은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를 그린 것으로, 이들 포로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자형은 노예를 의미하게 됩니다. 검문과 소전에서는 이 서 있는 사람의 이 목줄을 위에서 손으로 잡은 형태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원래 뜻은 노예였으며 특히 여자 노예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형의 모습에서 이 목줄을 여인의 댕기머리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녀를 올리지 않은 어린 여자라는 그런 속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점차 목줄을 한 노예의 이 비참한 현실을 헤아리는 그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즉 어쩌다가 무슨 연유로 어디서 무엇하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를 묻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찌, 무슨, 어디, 무엇이란 그런 의문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어찌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 특히 계집종 또는 야만족이라는 그런 의미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는 야만족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야만족이란 그런 의미가 붙은 것입니다. 닭개의 처음 각골자는 이 닭을 그린 상형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를 그린 다른 자형들과 구분하기 위해 길들인 새라는 의미로 포로로 붙잡다는 의미를 지닌 어찌해가 변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형은 그대로 소전으로 전해졌으며 이 어떤 자형들에서는 세조자 대신에 세추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닭은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닭개는 또 창녀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이 기생기의 중국 발음이 닭개의 중국 발음과 비슷해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닭개는 그 간자체를 보면은 이 어찌해 대신에 단지 이 닭을 이 붙잡은 손을 나타내 이 또자만 남겨서 손으로 닭을 잡고 있는 형태로 간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밭전입니다. 이 자는 논이나 밭의 구역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지금은 이 4개로 구역이 구분된 형태이지만은 각골자 초기에는 9개, 6개 등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 4개의 형태가 굳어지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는 밭이나 논의 경계를 그린 것이지만은 이 논 사이의 이 물도랑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밭전자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인류가 더 이상 사냥이나 채집에 의존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각골자가 나타난 동북아시아에서는 논농사는 나중에 도입이 되었고 따라서 이 벼화자의 초기 의미도 밭작물인 기장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밭전자는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이 두둑에서 기원했다고 보아야 올바를 것입니다. 밭전은 농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밭, 경작지, 농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왕이 하사한 봉토, 사냥터 또는 사람 몸에서의 단전 그런 의미도 있어서 뭔가 구하거나 모으는 장소를 대표하는 것이 밭전이기도 합니다. 전은 부숫자로도 사용되어 경작지를 나타내는 여러 자형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항주입니다. 이 자는 이 쟁기를 잡은 손이 그려진 형태로 쟁기질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이 고랑과 이 두둑, 즉 한 개의 고랑과 두둑으로 이루어진 일항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두둑진입니다. 이 진은 샀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거는 흙을 쌓은 이 두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밭두둑 반입니다. 이 반자는 나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밭과 밭 사이를 나누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자는 밭두둑 휴입니다. 이거는 이 규자가 흙과 흙을 쌓은 형태이므로 이 고랑의 이 두둑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는 불글적입니다. 불글적은 각골자를 보면은 불화자가 있고 그 위에 큰 대자의 사람이 있는 형태입니다. 일부 금문자형을 보면은 큰 대자의 사람 대신에 이 겨드랑이를 뜻하는 또역자가 있어서 이 몸의 물기를 말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이 또역자는 이 사람 겨드랑이에 물기가 있는 걸 그린 자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화형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불에 말리는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사람의 피부가 붉게 거슬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자는 붉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형은 화형을 당한다는 해석에서 그 의미가 멸하다, 몰살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불에 말리다는 해석에서는 벌거벗다, 맨몸, 비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붉은색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붉은 마음은 나라에 대한 충성에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붉은빛은 오행에서 남쪽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 붉을적은 한나라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고조 유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방과 붉은 이무기의 수라는 여럿이 있는데 유방의 태몽도 붉은 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화는 흑수저였던 유방이 천하의 민심을 얻고 천자의 지위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마천이 각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초한을 나눌 때 항상 한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한나라 이후 붉은색은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성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흑토와 일울성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울성의 각골자를 보면은 도끼월과 못정자의 합자 형태입니다. 못정자는 영역 표시를 하던 말뚝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문에서 못정은 단순히 검은 점으로 표시되었지만은 소전에서는 구분을 위해 측면에서 바라본 이 대모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무기를 들고 영토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점차 임무를 완수하다는 의미로 발전되었고 나중에는 이루다, 완성하다는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성성은 검문에서 만들어진 비교적 오래된 자형입니다. 초기 검문 형태는 이 풀무지를 하고 있는 손을 그린 이 다시부가 이 변에 들어가 있고 이 도끼월 아래 흑토가 있는 형태입니다. 풀무질은 이 오가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흑은 영토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형은 이 무기를 들고 이 흑으로 된 이 둔덕을 순찰하는 모습을 그린 형태입니다. 이 자형에서는 이 흑토가 따로 없습니다. 이는 이 풀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성벽과 요새로 이루어진 이 장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성을 무기로 들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옆에 자형은 이 장성조차 사라지고 이 밑에 흑토와 이 도끼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흑으로 된 둔덕을 이 무기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형태가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흑토는 변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이 흑토가 있던 자리에 못정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전자형은 못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흑토를 변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일울성이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도읍이나 주요 도시 주변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둘레로 둔덕이나 성곽을 세워 장벽을 삼았으며 무기를 든 병사들을 배치하여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이 성곽을 지키고 있는 병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읍을 둘러싼 담은 이중구조였는데 이 안쪽은 성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은 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합쳐서 성곽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성은 그 의미가 이 성 또는 성이 둘러싼 도 또는 도시를 뜻하며 이 높이 솟은 둔덕을 의미하기도 하여 고개,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적으로는 성이라 함은 쌓아올리다, 구축하다, 지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주 공산성 옛 공성훈련을 재현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계전적성, 즉 북방의 주요 거점인 역참이었던 이 계전과 이 북단의 요새 적성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은 기주 북부 장성 외곽에 있던 요새로서 말 그대로 붉은 성이라는 뜻으로 붉은 전으로 지은 요새를 말합니다. 적성이 있었던 곳은 과거 고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동이족의 치우천왕이 다스리던 영토였다고 합니다. 치우천왕은 중국 전술상의 임금인 황제와 천하 패권을 두고 73번 싸워 다 이겼으나 74번째 탕록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치우천왕은 도깨비 부대를 이끌었고 황제는 귀신을 이끌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치우천왕은 도깨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적성이란 명칭은 중국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상해 남쪽 절강성 천태산 기봉 중의 하나인 적성산입니다. 적성산은 흙빛이 모두 붉고 성곽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침 햇살에 산에서 핀 자줏빛 안개가 장관이라 적성서하는 천태산 8대 풍경 중 하나입니다. 천태산은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명한 지자대사가 천태종의 조사입니다. 저도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천태종 광수사에 들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을 켭니다. 이 사진은 중국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이 요새 중의 하나입니다. 붉은 전으로 구축된 것이라 적성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 귀명기화로서 경주 안압지에서 출처된 것입니다. 치우천왕의 형상을 그린 것으로 귀신을 쫓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